1250원이요? 여기 가면 지수 폭락이죠. 워낙 1250원 돌파하면은 지수 대폭락이죠. 완전 시장 패닉이죠. 그런 패닉도 보통 패닉이 아니죠. 금융위기 찾아온 거지. 예전에 여기에서 5월달 2015년도에 여기까지 올라왔었잖아요. 저 사이드카 올리고 이때 당시에 2015년도에 여기서 만약에 빠져지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 죽는 거죠. 여기 2011년도에 여기서 이렇게만 올랐었어도 요 정도만 올랐었는데 여기서 이 정도 올랐잖아요. 1200원 정도. 1050에서 1200원이나 1100에서 1250원은 비슷하네. 이때 11월 달에 대폭락이 일어났었지 않습니까? 2011년도 때, 이때 여름에 완전 패닉이었었죠. 아, 폭락으로 보이세요, 이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자리라 그런 건가요? 이 자리라 이렇게 오를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여기니까 이렇게 여기 부분이고 하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원달러 차트잖아요. 이게 보면 지금 달러가 지금 약세죠. 유로 달러에서는 지금 조정 받아가면서 올라가네. 본인의 뭐 생각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오늘 주식 정보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다 보면 정보 많이 받죠. 여기저기서 정보 많이 받아요. 요즘은 인터넷 시대가 되기 때문에 뭐 SNS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도 많고 뉴스도 많고,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나름대로 어떤 시세들을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다 얘기를 하죠. 저는 그분들 이야기가 뭐 맞다 틀리다 그걸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 각자 보는 시선이 다 틀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틀리니까, 또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중기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틀립니다.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는 사람은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똑같게 어떠한 시세가 움직임이 생기더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단기로 보냐 중기로 보냐 장기로 보냐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어떤 앞으로의 주가의 상승이라든가 여러가지 조정 부분, 기간, 그런 것들이 뭐 다 틀리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 이야기들은 그냥 참고로 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장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습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시장은 항상 대중의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다 같이 한번 소리 지를 때 시장에서는 반대편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모든 시장이 끝까지 가지는 않아요. 이렇게 미국 시장도 보면은 10년 동안 이렇게 올랐죠. 근데 가는 동안에 그냥 가진 않죠. 장기적인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쭉 가는 거지만, 어떤 중기라든가 단기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세게 들어오는 거죠. 단기적인 입장에서 세게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까지고 조정 버티고 가자, 장기로는 간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말이 틀리고 맞다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어떤 원칙과 전략을 가지고 갈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가 단기적인 전략이냐 중기적인 전략이냐 아니면 장기적인 전략이냐, 그런 전략에 따른 전술을 내가 구사하면 되는 거겠죠. 이게 지금 월봉이라서 그렇지 일봉상으로 보면 한 달인 요 구간에도 엄청나게 들락달락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폭락을 한 거죠. 패닉식으로 다가온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월봉이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런 운봉 자리를 보면 이게 굉장히 조정공을 많이 한 겁니다. 이게 조그만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주식도 뭐 장기적으로는 가겠지만 이런 어떤 조정폭들은 받아가면서 가야 되겠죠. 받아가면서 가야 된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게 내려올 때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이게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되고 이제 어느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폭락하는 이런 장이 올 수도 있겠죠. 한 번쯤은 대폭락하는 장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때는 무르익어 가고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 마냥 즐거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간다고.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거품으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정보의 중요도를 평가를 문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공매도 뉴스가 나왔는데 1등이다, 대체 정보가 많다, 그러면은 그 정보를 딱 받았었을 때 그것이 얼마큼이나 중요도가 높은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냐 아니면 시장을 교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뉴스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장기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것이 영향도가 클까 작을까,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약간의 조정만 들어오고 다시 상승한 다음에 그냥 보유를 할까, 아직 사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럼 좀 더 있다 살까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 사볼까, 아니면 나중에 많이 빠지면 사자, 아니면 지금부터 좀 불안매수하자 하면서 여러가지 어떠한 그 중요도에 따라서
본인이 거기에 시장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어떤 정보가 나왔었을 때 그 정보의 중요도를 굉장히 상중하 아니면 뭐 상중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그걸 나오는 대로 고지고대로 딱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지금 차광주 올라가고 조선주 막 올라가니까 건설주 올라가니까 앞으로 기반 산업이 계속 간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 투자해라.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막 나오니까 지금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물렸죠. 조정 들어오잖아요. 자, 그럼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너무나 시끄러운 거야. 그러면 그 뉴스가 나왔었을 때는 과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뉴스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턱대고 그렇게 했다고 확 들어간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좋다고 해가지고 뉴스 나왔을 때 왕창 들어간 사람들 9만원, 8만원, 10만원대 물린 사람들 지금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 공매도 뉴스가 저렇게 나오고 했었을 때 지금 잠이 오겠습니까? 몰빵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잠이 안 오죠. 1, 2천만 원 들어간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저기다가 1억, 2억 막 10억씩 갖다 집어넣은 사람들은 지금 손실이 20, 30%가 막 날아갔는데 돈이 몇 억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지금 잠이 오가 했어요? 잠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여기 지금 96,000원 그러면은 이게 지금 15%가 빠진 겁니다. 여기 9만원대 들어간 사람은 여기 9만원에 들어간 사람은 15%, 여기 이런 데서 들어간 사람들은 7, 8%. 삼성전자니까 믿을만 해가지고 억 단위 쪽으로 돈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건 지금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 뉴스가 더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포감에 공포를 느끼고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더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나중에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손실은 둘째 문제치고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또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마음이 급할 수밖에 없죠. 장기적으로 가기로 했던 전략도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고 나면 다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본인의 어떤 투자적인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죠. 내가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떤 문제로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몰빵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 나왔다고 흔들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기의 원래 처음에 받아들였었던 정보가 지금 상반되는 정보가 나오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굉장한 좋은 정보 받아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전혀 상반된 수급이 안 좋아가지고 오히려 뭐 영업이 떨어진다 뭐 하면서 또 상반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좋은 거 받을 때는 매수했는데 그럼 안 좋은 거 받아들여 들어왔으면 그럼 매도해야 되나요? 그냥 단순히 입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는 쫄딱 망하죠. 그래서 정보들 받을 때는 항상 투자하기 전에 중요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기에 흘러나오는 건지 교란작전인지 그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표본 추출로 인한 모집단의 특성 반영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게 확률과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 철강 업종이 있어요. 철강 업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 포스코랑 몇 개 많이 간 것들 추출을 해가지고 과연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봤었을 때 얘네들은 상승을 했지만 반대로 상승 못한 종목들도 있죠. 철강주라고 다 가는 거 아니죠. 경제적인 어떤 기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걸로 인해서 그 외의 종목들도 영향을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얘네들이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만 반영이 된 건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무조건 그냥 간다고 그냥 다 무조건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나 올라간다고 반도체가 다 가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 안 올라간다고 반도체가 안 올라가는 건 아니죠. 다 틀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몇 개를 뽑아서 특성을 고려를 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그 여파적인 문제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투자에 임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어떠한 얘기가 나왔다고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가서 왕창왕창 했다가는 잘못되죠. 과연 나한테 독점으로 정보가 온다? 여러분들 이건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군가가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주는 거야. 너만 알아.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내부적으로 나만 받았어. 과연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초과적인 수익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한 번쯤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같이 밑에 보통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한테까지 그런 좋은 정보가 들어온다? 독점 정보라고 하면서 누군가 기띔하면서 온다? 과연 그것이 내가 수익을 크게 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호재 뉴스가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사람이 나한테까지 정보가 온다는 것은 세력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누군가가 벌써 진을 다 쳐놓고 아니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독점 정보라고 무조건 좋게 받아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배제하라는 게 아니지만 제시 리버모어가 투자하면서 가장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 독점 정보, 누군가가 내부자
또 트레이더로서 좀 괜찮게 한다는 사람이 준 정보로 해서 그 주식을 샀는데 잘못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바람에 엄청난 큰 손실을 입었다라는 거. 그래서 제시모는 그때 나는 절대로 남이 주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그게 철저한 원칙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독점 정보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이런 거 사, 이거 좋아 하면서 추천하고 종목을 추천하는 얘기들이 들어온다. 조심하세요. 그것이 과연 정말로 나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 만큼 수익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고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시장에 들어가려면. 보고 기업 분석해보고 차트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이런 우회적인 중요도라든가 여러 가지 표분출 같은 것처럼 모집단의 어떤 특성 반영 같은 거 하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호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대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정보의 중요도 있습니다. 강도와 중요도예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많이 뉴스가 혼재되어 있죠. 악재 뉴스와 호재 뉴스가 혼재가 되어 있으면서 지수가 또한 많이 시장이 상승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갈팡질팡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정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정보 중요도가 낮은 게 있고요. 강도가 낮은 게 있어요. 중요도가 낮고 강도가 낮으면 이건 타당성이 부족한 겁니다. 중요도가 낮고 강도가 높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중요도가 높고 강도가 낮은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강도가 높고 중요도도 높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정보도의 중요도보다 강도가 높으면 사람들은 과신을 하고 몰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안전하게 느껴지는 구간이에요.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구간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간대. 장기로 가니까 지금까지 올라왔어. 액면분할 가격도 싸졌어. 앞으로 더 가. 반도체 4차 산업이 크게 돼. 반도체면 이제 삼성전자가 1등 하면서 막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그 정보의 강도가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 안 사면은 바보인 것처럼 만들 정도로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HMM이 그러고 있죠. HMM이 지금 정보에 대한 강도가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죠. 공매도 막 원다 하지만 계속 공매도 끌어올리면서 올라가고 있죠. 공매도는 지지들이 공매도 대차장고 갖다 놓고 올리는 놈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공매도 싸놓고 그래놓고 제가 가격 올리는 거야. 기간도 뭐 무기한인데 뭔 상관이야. 난 밑에서부터 사가지고 계속 올라오고 해서 이익인데 손실 아니죠? 하여튼 나중에 팔고 빼버리면 공매도 친 거 이익 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강도가 높으면 과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 간다고 하니까 2차 전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제2의 반도체라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진짜 앞으로 전기차 갈 것 같아. 앞으로 많은 세상이 전기차로 쉥쉥 달릴 것 같아. 좋다 가자 하고 LG화학 1등 몰빵 꼭대기에다 빵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빠졌죠.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탐욕을 최대 이끌 수 있는 것이 강도를 높게 하는 거예요. 정보에. 그런데 중요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강도가 높은데 중요도도 높다? 그럼 이런 경우는 확실한 거죠. 그런데 시장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중요도가 높은데 누가 정보를 강도를 높게 내놓겠습니까? 어느 누가 미친놈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거의.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올라가는 정도 중간 정도에서 이런 게 나올 수는 있어요. 실제적으로 진짜 좋은 주식은 강도도 낮고요. 중요도도 낮아요. 정보가 나한테 왔는데 중요도가 굉장히 낮게 느껴지는 거야. 아 저거 뭐 별로 아닌데. 아 저런 거 왜 사지? 아 저 안 사고 싶은데? 정보를 보니까 별로 내용이 없어. 아 저 회사 실적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뭐. 작년에 제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소리 지를 때 조선 철강 건설 누가 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때 정보도가 강했나요? 정보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아무도 안 떠들어봤어요. 중요도가 낮으니까 정보의 강도도 낮은 거야. 아무도 안 봐. 타당성이 부족한 거야. 근데 이게 이렇게 가버린다니까요.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강도가 높아지면서 이게 확실성으로 가. 그러다가 이게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쪽으로 가는 거야. 중요도가 이제 낮아지기 시작하는. 그러면서 강도는 더 높아지네. 여기서 몰빵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거의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들어오죠. 강도가 낮아가면서 중요도가 높은 게 있어요. 정보가 들어왔는데 중요도는 굉장히 좋아. 아, 저 기업 진짜 좋네. 괜찮네. 굉장히 저평가되고. 아, 그런데 들리는 뉴스 정보 강도는 굉장히 낮아. 아, 별로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저 기업이 뭐 현운동, 만운동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 별로 이렇게 가슴에 막 확 와닿을 정도로 그렇게 큰 어필이 없어. 그런데 중요성은 높아. 아, 저게 진짜 이런 정도만 좀 좋게 나오면 이게 대박일 텐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거 불신하게 돼요. 안 사요, 주식. 일단 미루어. 좋은 뉴스 나올 때 살려고. 근데 중요도가 높아지고요.
강도가 높아져 버리면 이게 확실해져서 주가가 이미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될 것은 어디서 사야 돼요? 답은 나왔죠. 강도가 낮고 중요도가 낮으면서 강도가 낮고 중요도가 높은 요거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주식을 사는 게 아니야. 대다수 투자자분들은 다 여기서 사요. 여기서는 안 사. 그러면 주식에서 큰돈 벌려면 여기서 사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사야 큰돈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구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안 사고 싶어요.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기피 현상. 그리고 여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 그런데 많은 투자자분들은 인내하기를 싫어해. 내가 보초스러 왔어. 빨리 먹고 빨리 수익 나고 해야 되는데 저쪽 쭉 올라가면 막 단타치고. 이게 많은 사람들한테 귀에 잘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서 여러분 사겠어요? 여기는 강도도 낮고 중요도도 낮고 아주 그냥 타당성 부족, 전혀 안 사고 싶은 자리야 여기가. 저희 여기서 샀죠. 저희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는 확실한 정도뿐만 아니라 강도가 높죠. 몰빵을 하고 싶은 자리라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네. 연기금이 꽃이네 계속. 아주 그냥 꽃뱀이야. 연기금 꽃뱀. 아유, 연기금을 앞으로는 꽃뱀이라고 불러야 되겠어. 근데 사고선 이렇게 기다려야 돼. 19년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1년 반. 여기서부터는 2년이네. 근데 이게 쉽냐고. 여러분 이걸 사서 여기서 1년 동안 들고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걸? 정보도 부족하고 내용도 약하고 아 이러다 이거 상폐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못 들어가지. 그러면은 이런 때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불신일 때, 불신이 다가오는 이런 자리는 그래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자리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런 걸 부러워하죠. 이렇게 수익 난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왜 부러워해요? 누구나 다 공부하고 배우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안 배우니까.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걸 다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산 사람들은 그지 다 됐겠죠. 이런 데서 산 사람들은 그지 다 됐겠죠. 감자고 뭐 이건 완전 그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지금 한두 개예요. 이게 옛날에 이게 STS 중공업 아니면 조선.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 들어간 거야. 그거 빠지니까 여기서 물타기 한 거야. 또 물타기 한 거야. 내려와서 감자 여기다가 전 재산을 몰빵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확신이 들면요 몰빵을 합니다. 그러고 떨어지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해서 더 물타기를 더 해. 오르겠지. 이때 회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서도 나와서도 막 광고했지만 여기 나와서도 회장님 막 광고 엄청나게 했어. 셀러리맨의 신화하면서 맨날 토크쇼 나와서 얘기하고 막. 그러니 회장님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얼마나 좋아. 막 까짓거 그래야 가자. 몰빵 빵. 으아. 이 사람이 뭐 법원에 소송하고 했다니 뭐 그 소송하고 뭔 상관이냐고. 코롱생명과 이거 어떻게 됐어요? 이름 있는 대기업이라고 좋다고 해서 들어갔더니 확 다 죽어버리고 정보도가 강의도 높은데 관리 종목 돼버렸네. 이거 보면은 가슴 안 아파요? 신라젠? 엄청나게 많이 오르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샀잖아요. 정보의 강도가 강한 거야. 근데 중요도는 낮아. 실질적으로 들어서 보면 뉴스만 휘황찬란하고 막 하지 실제 속 뒤집어 보면 굉장히 허벌 껍데기죠. 빚 좋은 개살구였던 거야. 근데 그걸 안 하고 여기다 몰빵하고 1억, 2억, 3억씩 퇴직금 다 갖다 집어넣고 지금 이렇게 됐어. 데모 오면은 뭐 답이 나와요? 그거 돈 어떻게 찾아 그거? 이게 거래 상장 재개된다고 해서 이게 여기까지 오를 것 같아요? 이게 여기까지 올려나? 누가 올려 이걸?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세력이야. 이게 쭉 빼놓고 여기까지 올리겠어요?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당신들 돈 도로 찾아가게 해줄게요. 여기 올려서 이 사람들 다 찾아가게 만들어줄까요? 그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조심해야 되나? 이런 종목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름 있는 회사들도 이렇게 해요. 여기 얼마나 강도가 셌습니까? 한미약품 엄청난 무슨 뭐 발견해서 앞으로 주가가 더 가고 막 과신이 드는 거야. 확실하거든. 몰빵. 힘들다 했는데 다시 반등해서 올라온 거야. 주가 조작했다고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와서 다시 회복시켰는데 팔으라고 기회 줬는데 안 팔았죠. 왜냐면 다시 또 간다. 또 좋은 뉴스 나니까 미안하다 또 나와서 사과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막 우리 한미약품 또 먹을 겁니다. 막 또 얘기하니까 또 사람들 여기서 또 다 사네. 왕창 빠져버려. 이만큼 정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기 있었을 때 불확실성 했잖아요. 정보도가 약했어. 중국으로 인해서 반도체 쫓아오고 있다. 이때 6월달 여기였네 여기. 이때 당시 한번 신문 보면은 중국이 반도체 쫓아와서 반도체 앞으로 망한다 뭐한다. 삼성전자도 똑같았었어 이때 당시. 반도체 안도차 도타 막 난리 났었습니다. 강도가 낮아. 그 중요도도 반도체 안도타니까 낮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타당성이 부족한 거야. 주가가 올라갈 의미가 없는 거야. 저게 왜 올라가? 안 되겠네. 아이고 팔아야 되겠다. 손절.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서 샀어요. 그러면서 여기 좀 올릴 때 제가 무방에서 추천했죠. 삼성전자 사보세요. 그래서 이만큼 단기에 수익 났잖아요. 좀 중장기로 끌고 온 사람은 수익 많이 났네. 그럼 여기서는 우리 다 팔았어요. 팔아. 삼성전자 시끄러워. 팔아.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팔기 시작하고 팔고 또 여기 올라가 또 팔고 또 나눠서 팔았죠. 정보가 강도가 강할 때.
여기저기 남의 말 듣고 판단하지 마세요. 유튜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정보 들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투자하는데 아무 도움 안 돼. 잠깐 운이 좋아가지고 사서 2%, 3%, 5%, 10%씩 조금 수익 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쌓이고 누적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 갈피를 못 잡는 배가 돼. 목표가 없는 항해하고 똑같은 거. 그냥 표류해. 그러다 파산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고 이제 그런 것들에 길들여지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원칙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중독이 돼. 나중에는 남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없어. 불안해서. 여기 가서 시세 조금 끼웃하고 저기 가서 시세 좀 끼웃하고 여기 가서 궁금한 거 좀 물어보고 저기 가서 똑같은 거 또 물어보고 삼성전자 저기 가서 물어봤더니 저기서는 뭐 가지고 있어 장기로 가면 좋다고 하고 이쪽으로 가서 물었더니 삼성전자 단기 공매도 많은데 조정 들어올 겁니다. 좀 손절하시죠. 얼마 깨면 빼세요 하고 또 쪽쪽 가서 물었더니 그냥 버티시죠. 여기요. 다 틀리네 하는 곳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맨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주식 투자를? 제대로 된 원칙을 배우셔서 나만의 원칙을 세워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투자를 할 때 기본으로 베이직에 깔고 갈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위에 또 다른 여러분들만의 원칙을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거기에다가 그것이 시세의 원리와 그 시장의 원리, 시장의 언어에 맞도록 그걸 만들어야 돼. 그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가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지고 저렇게 카카오가 많이 가고 뭐 카카오 택시도 나오고 뭐 페이도 나오고 뱅크 그런 거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카카오 맨 처음에 나올 때 조그맣게 시작해 가지고 카톡 이거 하나 나와서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뭘 했어요. 타당성이 부족, 강도도 낮고 중요도도 낮은 아주 그냥 핫발이 이상한 그냥 하나의 SNS로 생각했지 누가 카카오가 저렇게 해가지고 커다란 기업으로 성장해서 시총 상위에 오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카카오 사겠다고 난리네. 액면분하라고. 우리 카카오 여기서 샀어요. 여기. 무방 추천은 여기서 한 거야. 여기서부터 사기해서 무방 추천이 여기서 하고. 무방 추천할 때도 여기서 카카오를 산 사람이 없었어요. 무방 추천할 때. 뭐 카카오를 추천하나. 어마어마한 수익 났죠. SKC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여기 무방할 때 제가 화학주 앞으로 기대되는 화학주 이건 꼭 사야 된다. 정밀 분석까지 해줘가면서. 근데 그때 SKC 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정보 강도가 낮아. 중요도도 낮거든. SKC 지금 뭐는 회사야? 뭐 필름 만드는 회사인데 뭐 저거 별 내용 없는데 안 사. 제껴 놓는 거야. 근데 이게 여기까지 왔어. 지금은 SKC를 막 샀었네. 물론 장기적으로야 뭐 이게 더 갈 수도 있겠죠. 나중에 조정 들어오다가 막 더 갈 수도 있고 뭐. 그 이제 봐야지. 왜 그러냐면 여기서도 이렇게 갔다가 조정 들어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 조정 들어왔다 이러고 가잖아. 들어왔다가 나중에 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물리어서 잘못되면 몇 년? 4, 5년 고생이야. 여기는 몇 년 고생했어요? 10년 고생이야. 10년 고생하면서 누가 가지고 있겠나. 1년, 2년, 3년을 고생해야 되는데 이 3년 동안 이게 그러고 사면 다 몰빵하잖아요. 힘들지.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이런 주식들을 사셔야 된다. 타당성이 부족하고 불신이 생기는 주식들을 사고 이 불신이 지금 확실성으로 가고 있는 요 중간 사이에 있는 놈들을 사야 된다. 지금 요런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고 과신할 수 있는 요렇게 만천에 다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 의미 없어. 그러면은 여러분 이번 장에서 잘못하면 걸려. 탱통 걸려. 조심하셔야 돼. 지금은 마지막 5파 파동하러 가는 기간입니다. 5파 파동 끝나면 여러분 대폭락장 와. 조심해야 돼. 내년 대선 끝나고 나면요 별 볼 일 없어. 그러면 지금도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사면 뭔 의미가 있느냐고. 이게 앞으로 3,500, 4,000 가는 상태에서 나오면 의미가 없지.